직지 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부님을 고증해서 인정받은 박병선 박사님. 하지만 박사님은 여전히 프랑스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 그게 무엇일까? 1866년 프랑스의 군인들이 외교장각이 있는 강화도에 쳐들어왔어. 병인 양요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 프랑스군은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많은 문화재들을 빼앗아갔지. 특히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은계와 왕실의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는데 의계도 이때 프랑스로 가게 된 거야. 의계가 뭐냐고? 국가나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책이야. 의계를 통해 당시 왕실의 행사와 문화를 자세히 알 수 있지. 500년이 넘는 왕실의 기록을 책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귀한 책이야. 박병선 박사는 의계를 찾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과 고문서 창고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 의계에 대해 물었지만 누구도 아는 이가 없었지.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동료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를 들은 박병선 박사는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어. 바로 버려지기 직전에 옛날 책들을 모아놓은 고문서 창고였어. 두꺼운 먼지가 덮인 책들로 가득 찬 어두운 창고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책더미를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어. 한참 시간이 흐른 후 푸른 비단으로 쌓인 책 무더기를 발견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우아한 푸른빛의 표지를 펼치자 오래된 먹향기가 훅 하고 퍼졌어. 먹과 물감으로 자세하게 그려진 색색의 그림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과 왕의 행렬, 수많은 조선시대 건축물과 풍경이 생생하고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지. 그래, 이것이 바로 어람용 의계야. 강화도 외교장각에서 약탈당한 조선 왕실의 의궤 297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확인한 순간 병선은 왈칵 눈물이 터졌어.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책을 어루만지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단다. 박병선 박사는 외교장각 의궤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급히 한국에 알렸어. 그러나 한국 정부에는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고 그 사이 프랑스 도서관에서는 의궤의 존재를 외부에 함부로 알렸다며 그녀를 해고했지.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프랑스에 남는 것을 선택했어. 도서관 연구직에서 쫓겨난 박병선은 더 이상 직원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의궤를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의궤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매일 도서관에 가서 열람 신청을 해야 했지. 게다가 번역을 하는 시간 동안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돈은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돈이 부족해지면 아끼던 도자기, 꽃병, 찻주전자 등을 내다 팔아야 했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박병선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다고 해. 우리의 외교장각 의궤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유산인지를 알려야 해. 한자로 쓰여진 내용을 번역해서 이 책의 가치를 알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매일매일 8시간씩 번역한 지 10년. 드디어 의궤의 번역과 해석이 끝났어. 한국의 정부와 학계는
그제서야 의계의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인 의계 반환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도 오랜 세월이 지나 2011년 봄, 외교장각 의계는 다시 우리나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의 허름한 창고에서 의계를 발견한 지 무려 36년 만의 일이었단다. 이미 80이 넘은 할머니가 된 박병선 박사는 성대하게 이루어진 외교장각 의계 기한 행사에서 고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 프랑스의 낡은 창고에 묻혀있던 직지심체 요절과 외교장각 의계를 찾아내고 오랜 연구와 실험으로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박병선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는 것. 마음꽃 친구들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길 바라. 그럼 아마 박병선 박사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